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 권력이 은행을 통해 사기업체인 KTNG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었던 사실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었던 사실을 폭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헌적인 탈법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이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공약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러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커녕 겁박과 물타기로 위선하는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 무엇이 두려워 김태우, 신재민을 검찰 고발까지 하면서 이들의 입을 막고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를 위협하는가? 여기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탈법과 위헌적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보편적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위선과 거짓된 행동을 저지르는 문재인 정권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인류 보편적 양심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와 같은 헌법적 가치 및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모인 변호사들이 있다. 앞으로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공익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천명한다. 다시 한번 우리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시 철회할 것과 폭로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받기로 하고요. 그 전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정선미 변호사님이 그 말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미 변호사입니다. 다들 그 신재민 전 사무관님의 유언장을 읽으시고 마음이 정말 찢어지고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의 한 명으로서 변호사의 제1차 목표는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 옹호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재민 전 사무관님께서 정말 큰 용기를 내주셨는데 지금 그 인권이 옹호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인권을 정말 제대로 수호하고자 그것을 안타깝게 느끼는 변호사님들께서 진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도와드리고 싶어 하니까 언제든 열려있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한테 아무 분한테나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성명서 낭독을 마치고 기자회견 기자분들의 질문사항을 받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이걸로 우리 기자회견을 모두 기자님 말씀하세요. 그 민변에서는 이 식으로 변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어제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게 보도가 돼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 것은 그까지입니다만은 지금 민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민변은 사실 이번 정부에서
누구나 잘 나가는 변호사 중에 단체 아닙니까? 그런 변호사님들이 까지도 사건을 꺼려했다고 한다면 정말 어디 가서 사건을 의뢰를 하겠느냐 이런 그 질문은 저희 변호사들한테 답변하기보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 정부가 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유와 인권연구소 오영일 변호사인데요. 사실 그 종전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법관들에게 위협을 주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아예 해쳐버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민변은 아까 질문 잘하셨는데 맡긴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민변은 이제까지 인권 침해가 있다는 사실이 발생하면 달려가서 먼저 수임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서슬이 퍼런 정부 때문인지 그렇게 달려가지 못해서 사실 김태우 수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그 신재민 사무관님에 대한 이런 변호를 하는 부분이 변호사들이 사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알리기 위함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의의 공익 제보자들을 우리가 변호하기 위해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공익 제보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김태우 수사관님이라든가 아니면 신재민 사무관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 일환으로서 특별히 그들의 인권,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변호사들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나온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또 질문이 없으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연락을 주실 때 정용관 기자회견을 해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유서가 공개가 됐잖아요. 신재민 사무관님께서. 그 유서에서 이제 변호사를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재부에서 신재민 사무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신재민 사무관이 스스로 이렇게 방송을 했던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 가지 본인이 왜 이것을 자기가 이런 선언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왜 밝힐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신경적인 내용과 그 앞뒤 맥락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유튜브 방송을 꼭 그분이 하신 거를 꼭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그것을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과 저도 다 같이 그걸 봤는데 보고 나서 상당한 어떤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분인데 30대 초반에 이 젊은 사무관 출신의 이 젊은이가 여러 가지 사회 이제 기재부 안에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정적인 좀 갈등과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권력 남용을 기재부 내에서 막아낸 일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17년에 그때 보면 부채 발행해서 바이백하는 부분, 1조를 바이백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기재부에서 막아낸 것이고 본인이 그것을 막아내는데 일단 역할을 저는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자신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권력 남용의 어떤 시도라든가 또는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자기가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폭로를 한 것이고, 근데 이것이 공익 제보인 것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서서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뜻밖의 그분한테 돌아온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인한 고발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도와줄 변호사들을 찾아서 헤맸지만 그 변호사들이 다들 손사래를 치는 것을 경험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평소에 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불만을 토로를 하고 또 하소연을 하고 하지만 이럴 때 나서서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조언을 청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드린 겁니다.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사건에 긍정적인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특히 그 KTNG의 이제 사장 선임권 물론 다행히 기재부의 양식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막아낸 것이다. 그리고 KTNG의 주주들이 잘 막아낸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막지 못했더라면 그것은 사실은 국가에 의한 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배임이 성립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적자국채 발행이라는 것은 저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것은 사실은 권력이 국가 재정을 분식회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분식회계가 만약에 성공을 했더라면 채권 시장에 엄청난 혼돈을 발생시켰을 것이고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도 왜 자기가 손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에 대한 배임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을 양식 있는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께서 막아내셨고 저는 거기에 이 신재민 사무관을 비롯한 양식 있는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정말 이분들을 의인으로 보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죄인으로 계속 취급하고 변호사들이 서로 변호를 안 하겠다고 손살에 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자 국채 발행 중에서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다이백된 부분은 성공한 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직후에 바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더더욱 뭐냐면 이 신재민 상관 같은 경우는 젊은이로서 본인이 그 유튜브에서 보면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권력 남용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것을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뀐 권력이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그 공무원들한테 다시 자기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 젊은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젊은 우리 청년들과 이 의기 있는 이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계기로 그 의기와 정의감이 꺾이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변호사님들이 정말로 대단한 결심을 하셨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해서 한번 몇 명이라도 모여보자 라고 하시면서 각자가 이래저래 전화도 돌리고 했는데요. 실제로 몇 분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 나중에 후폭풍이 걱정된다. 이러면서 사양을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겠다고 했다가 그 위에서 이거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괜히 찍힌다 이런 식의 반응 때문에 밑에 젊은 변호사가 이걸 이름을 못 올린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재민 사무관과 같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정의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혼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혹시 또더 질문하실 게 많이 있으시면 말씀 또 추가로 하시면 오늘 새벽까지 제가 지금 저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이 변호사로서 저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대형 로펌에도 압수수색이 되고 지금 국가는 원래 개인과 변호사 사이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국가 권력은 개인과 변호사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자기 수임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언 거부권이 있어요. 근데 국가가 그걸 들여다보고 하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변호할 자유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을 기피하게 됩니다. 정부 눈치를 보면서 수임 사건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이런 자유가 있다는 자리에 이름을 올리기를 기피하게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자유로운 직업의 상징 변호사가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나마 우리는 자유로운 변호사라는 것을 알리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변호사조차도 자유가 없다. 그래서 진재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손혜원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분. 일단 그 부분은 이제 팩트를 갖다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얘기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불발판이 아니고요. 그 기재부의 공무원들이 그걸 막아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그냥 단순히 막아낸 게 아니라 그들 한 달 전에 아까 바이백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백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한 달 전에 결정을 했다가 그것이 시장에 다 알려지고 나서 바로 한 30분인가 전에 바이백 결정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던 제보가 있었던 거죠.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그들의 어떤 권력 남용이 실행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단순히 불발판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제보자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일이고요. 저는 신재민 사무관 아까 제가 30살 남짓 되는 젊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참 아프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큰 뜻을 품고 그리고 나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본인들이 느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로를 했더니 믿지도 않은,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사실을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이익에 사로잡혀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마구 공격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본인이 외톨이가 된 느낌을 강하게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고 옳은 얘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귀 기울여주지 않고 나는 이제 외톨이가 되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서슬이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짓밟혀 죽겠구나 하는 공포를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재라는 게, 공포라는 게 우리 무슨 소설 속에만 나오는 게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또 백승재 변호사께서 새벽같이 성명서를 쓰셨는데 저도 소회를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젯밤에 저희들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저희 위원장을 읽어봤습니다. 천천히 보면서 제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방금 이원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고 정말 젊은 공무원이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다 버려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런 청와대의 어떤 권력 남용을 막아낸 겁니다. 결국 막아내고 우리나라의 국부가 유출되고 개인의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아낸 의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검찰에 고발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촌의 고아처럼 됐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받아보고 결국은 그 사람이 쓸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 유언장인가.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사람이 어디서 그 유언장을 썼는지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던 것이지 그 사람은 분명히 또 정말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뭔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를 너무 심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성립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호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거의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다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사장을 교체하는데 심지어는 은행을 통해서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장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법농단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부, 검찰, 5대 사정기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영인, 소상공인 모든 데에 있어서의 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부는 다 미치려고 그러고 하나하나 규율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 사회가 움직이고 경제가 움직여야 그것이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정말로 독선과 아주에 빠져서 다 마치 전능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한 수많은 공무원들이나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오늘 같은 이런 공익제보를 하거나 이런 양심선언을 통해서 혹은 이런 것들 내부 고발을 통해서 밝히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못 나가게 하고 제대로 똑바로 나가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이익과 선택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을 결국 또 죽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골목으로 내몰은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어제 한 점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가슴속에 울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제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양심선언은 그냥 있는 거 사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의 미래와 비전, 심지어는 생명과 안전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용기를 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보호돼야 되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변호사들이 나선 거고 이 수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고 알고 계시는 국민 제보자들은 저희들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꼭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이 국가를 살리는 것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변호사님입니다. 민주당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면서 민주당이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던 그분들이 과연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 최소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런 공익제보자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외톨이로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영태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과도하게 보호하고 했을 때에도 그때도 사람들이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보호했던 것입니까? 오히려 그분들보다 지금 신재민 사무관이 훨씬 더 순수하고 저는 국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동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수함과 어떤 올바른 생각 이런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그렇게 위선된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저도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재민 사무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호하고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김태우 전 검찰관의 그분의 용기 있는 행동, 지금 어찌 보면 6급 사무관에 불과한 그분께서 지금 청와대랑 거의 맞짱을 두고 계십니다. 사실 또 청와대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분을 충분히 보호하고 그런다면 그분은 계속 그러셨습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저질렀었던 그 수많은 불법에 대해서 공개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는 이 땅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이 청와대가 저지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노력이 저들의 음모가 분명히 밝혀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뿐만 아니라 김태우 전 검찰관의 어떤 지금 현재 검찰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공익제보나 이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많은 보도와 국민적인 여론 형성에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주 의원님 고마운데요. 탄핵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줄 몰랐는가요? 네, 탄핵할 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촛불을 들 때는 정말로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다. 그랬는데 지금 그 상황들이 너무나 바뀌어 있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상당히 인정을 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꽉 막힙니다. 정권도 돌려서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제어하려면 통합 얘기가 다르지만 네, 그것이 어떤 당과의 통합이 될 수도 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연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우선 뭐냐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가. 예를 들어서 어제도 변호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얘기하고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진정성으로 각인이 되어야만 그래야 진정하게 우리가 야권이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그 함께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겠고 생각합니다. 민변이 정말 저런 변호를 진짜 거부했는 것이 확실하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좀 손사래를 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황으로 보면. 근데 이제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변호사님들도 변호사들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님들이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위에서 이런 또 괜히 잘못 찍히면 피곤하다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정말 마음으로만 응원하겠다라고 하는 전화를 변호사님들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민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인권과 민주주의 그것이 자기들 편에 인권과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고 상대방 편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 인권이고 가짜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그런 사람들이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